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황동우가 이렇게 일찍 학교에 오다니. 지킴이 할아버지가 나와 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호랑이라도 한 마리 본다 아주 놀란 표정이었어요. 황동우가 학교에 입학하고 2년 하고도 15일의 시간이 지났지. 그동안 황동우 하면 지가광 하면 황동우였는데 오늘은 전교 1등으로 학교에 오다니 무슨 일이냐? 지킴이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내 눈을 마주봤어요. 한 번만 더 지각하면 혼쭐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이건 진짜예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개구리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개구리가 뭔지는 다 알죠? 개굴 개굴 하고 우는 양서류예요. 하고 개구리 소리 흉내를 냈어요. 그때 아이들이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 같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진짜 개구리와 똑같은 소리를 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루 뒤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은 진짜 개구리처럼 개굴 개굴 울었어요. 미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개굴 개굴 하고 개구리 소리를 낼 때 개구리 한 마리가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선생님을 쳐다봤대요. 숙제는 해왔고 준비물은? 지킴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친절해요. 내가 지각을 할 때면 위로도 해주고 준비물을 빼먹고 오면 다른 아이들한테 빌려서 주기도 해요. 또 지킴이 할아버지는 정직해요. 할아버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지각을 자주 했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을 가야 했는데 그럼 일찍 나가야 했겠지? 그런데 워낙 아침잠이 많아서 말이다. 거기에다 정신까지 없어서 준비물도 매일 빼놓고 다녔지. 지킴이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지각왕이었던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초등학교 때 지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요. 어른들은 어렸을 때 다 착한 아이였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킴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나는 솔직하고 정직한 지킴이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오늘은 준비물 없어요. 오호, 그러니 오늘은 야단 맞을 일이 전혀 없겠구나. 황동우에게 완벽한 하루야. 어서 들어가렴.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1등으로 온 거예요. 의자에 앉자마자 저절로 눈이 감겼어요. 지각도 하지 않고 준비물도 안 빼먹고 지킴이 할아버지 말대로 완벽한 하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졸렸어요. 우와, 황동우! 꾸박꾸박 졸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쳤어요. 미니였어요. 황동우 맞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설마 황동우의 탈을 쓴 도깨비가 나타난 건 아니지? 미니는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입냄새나! 비켜! 나는 미니 얼굴을 밀어냈어요. 입냄새가 난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미니가 너무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니까 공연히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오늘 황동우가 전교 1등으로 학교에 왔단다. 모두 칭찬의 박수! 선생님은 앞으로는 쭉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어요. 아이들은 손바닥이 뜨거워질 정도로 박수를 쳤어요.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자꾸만 눈이 감겼어요. 나는 눈을 감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급식을 먹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눈을 감고 걸어갔어요. 겨우겨우 수업이 끝났어요. 집에 가려고 가방을 매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너무 졸려서 못 걸어가겠어. 좀 자고 가야지. 나는 화장실로 갔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지난 겨울방학 때 새로 싹 뜯어 고쳤어요. 더러운 타일을 다 드러내고 하늘색과 분홍색의 예쁜 타일을 깔고 세면대도 바꿨어요. 제일 좋은 것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거예요. 나는 따뜻한 변기에 앉았어요. 엉덩이가 금세 후끈후끈해졌어요.
엉덩이가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가물가물 저절로 눈이 감겼어요. 나는 머리를 벽에 기댔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떴어요. 뭔가 폭발하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봤어요. 온통 깜깜했어요. 코끝으로 오줌 냄새가 들어왔어요. 내가 변기 위에 앉아 잠들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밤이 될 때까지 잤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쯤 됐을까? 몇 시간이나 잔 걸까? 오늘따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어요. 일찍 나오느라고 깜빡 잊고 왔거든요. 엄마야! 창밖으로 시뻘건 물이 번쩍 하더니 천둥 소리가 났어요. 唰 빗소리도 요란했어요. 변기에 앉은 제 몸을 웅크렸어요. 밖으로 나가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화장실 안에 있자니 더 무서웠어요. 어디선가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화장실에서 밤새도록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길게 뻗은 복도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복도에서 흔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침이 저절로 넘어갔어요. 불을 켤까? 그러면 덜 무서울 수도 있어. 나는 화장실 입구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어요. 탁탁탁. 하지만 스위치는 소리만 낼 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쾅쾅. 또 천둥이 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두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어요. 다리가 후두루두 떨렸어요. 벽 쪽으로부터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두컴컴한 복도 저만큼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어요. 귀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라고요. 비가 내리는 날 밤에 아무도 없는 학교에 사람이 왜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오수수 돋았어요. 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죽을 힘을 다해 학교에서 뛰어나왔어요. 귀신을 만났다고? 헛것을 본 거야. 너무 무서우면 헛것을 볼 수도 있거든. 형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발등에 연고를 바르며 자꾸 헛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진짜 봤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귀신은 없다면서요.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본 거 맞아. 이제 하다 변기에 앉아서 자다 오냐? 휴대전화는 왜 안 가져갔어? 아들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애태웠는 줄 알아? 엄마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변기통에 앉아 자다 오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야단 맞은 줄 알고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매일 야단만 치는 아들을 잃어버리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다가 더 야단 맞았어요. 동은 밥만 닮아. 엄마는 눈을 흘기며 주방으로 갔어요. 형, 발은 왜 그랬어? 나는 발갛게 부어오른 형 발등을 보고 물었어요. 넌 몰라도 돼. 형은 연고를 서랍에 넣고 양말을 세탁바구니에 던졌어요. 슛! 꼬린! 흙을 두두둑 떨어뜨리고 날아간 양말은 정확하게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형이 자랑스러웠어요. 형은 양말을 정확하게 세탁바구니에 넣는 것뿐 아니라 뭐든 다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공부도 엄청 잘해요. 거기에다가 반장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전교회장 선거에도 나갈 거예요. 밤에 잘 때 조심해. 헛것을 봤으면 무서웠을 테고. 무서우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싸기 쉽거든. 형은 잠자기 전에 꼭 오줌을 누고 자라고 했어요. 밤에 자다가 10번도 넘게 깼어요. 꿈에 자꾸만 복도 끝에서 걸어가던 귀신인지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요. 도무지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또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엄마가 두들겨 깨우니까 귀신아 저리 가라! 귀신아 꺼져라!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또 지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제 하루 전교 1등 하더니 오늘은 다시 전교 꼴등이네. 지킴이 할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나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어요. 그러면 어제 화장실에서 잠들었던 이야기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 변기 위에서 잠든 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우와, 그런데 선생님이 없었어요. 황동아, 오늘 재수 되게 좋아. 선생님이 없을 때 딱 들어오다니. 미니가 콧구멍을 벌근거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 보건실에 발바닥을 다치셨거든. 왜? 나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깨진 화분에 찔렸대. 호영이가 봤는데 피가 철철 났대. 아이고, 엄청 아프시겠다. 우리 선생님 진짜 불쌍해. 미니 말에 앞에 앉은 호영이가 휙 돌아봤어요. 내가 아이들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너는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줄게. 호영이는 아예 의자를 돌려 나와 마주 앉았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일찍 학교에 오셨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지. 그런데 교장실 복도 쪽을 지나가는데 화분이 2개나 깨져 있었대. 어제는 우리 학교에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손님 맞이로 교장실에 있던 난 화분을 복도에 내놨다고 하더라고. 예쁜 학교로 보이려고 그랬던 거지. 난 화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 호영이는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 난 화분 엄청 비싼 거래. 교장 선생님이 아끼는 화분이라서 다른 학교로 옮길 때마다 갖고 다닌 거랬어. 그런데 그 난 화분이 깨져 있었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깨진 화분을 치우다 발바닥을 다친 거고. 내가 마침 그때 학교에 왔거든. 아유, 말도 마. 선생님 발바닥에서 피가 팍 쏟아지는데 금세 양말이 피로 물들었어. 피가 얼마나 쏟아지면 양말이 피로 물들까요? 난 얼굴을 찡그렸어요. 얼마나 아프면 우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겠니? 선생님이 우셨어? 아니 뭐 눈물을 줄줄 흘리지는 않았으니까 울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도 눈가로 눈물이 약간 삐져나왔으니까 울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울었다는 말인지 안 울었다는 말인지 호양이는 헷갈리게 말했어요. 얼마 후에 선생님은 쩔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른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선생님 진짜 피가 막 쏟아졌어요? 미니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어요. 피가 나긴 했지만 쏟아지진 않았어. 피가 쏟아지지 않았는데 왜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는 많이 다쳤을 때 감는 거잖아요. 미니 말에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어요. 선생님 아파서 어떻게 해요? 발에서 피가 쏟아진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요. 죽지 마세요. 선생님이 죽으면 슬플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프거나 다치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병이 더 커지고 다친 것도 더 나빠진다고요. 막 이러면서요. 선생님은 걱정을 해줘서 고마워. 수업 마치면 그때 병원에 가보도록 하마. 자, 수업하자. 선생님은 책을 펼쳤어요.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서 한 번씩 이마를 찡그렸어요. 발바닥이 아픈 게 확실해요. 우리 선생님의 발바닥에서 피가 막 쏟아졌다는 소문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옆반에 어떤 아이는 우리 반에 뛰어와서 다짜고짜 선생님 발바닥 좀 보여달라고도 했어요. 5학년과 6학년들은 쉬는 시간마다 몇 명씩 짝을 지어 우리 교실로 찾아왔어요. 우리 선생님은 인기가 무척 좋거든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호영이와 미니는 침을 튀겨가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을 다시 했어요. 화분을 깬 범인을 잡자는 말이 나온 것은 점심시간이었어요.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화분을 깬 범인을 잡자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다녔어요. 누구한테서 처음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교생은 금세 범인을 잡자는 말 아래 똘똘 뭉쳤어요. 복도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고? 귀신이라고 했잖아. 나는 형을 빤히 바라봤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믿어주느냐고요. 내가 비 내리는 날 밤에 본 것은 분명 귀신이었다니까요. 진짜 누구를 본 거는 본 거지? 헛것을 본 건 아니지? 아 진짜 짜증나. 분명히 봤다고 귀신.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알아들어. 그런데도 네가 누군가를 본 게 틀림없다면 말이야. 잘 생각해봐. 해가 지고 깜깜해졌는데 그 시간에 누가 학교에 있었을까?
네가 집에 온 시간은 7시였어. 그랬다면 복도에서 누구를 본 시간은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일 거야.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10분 걸리니까 형은 꼭 형사처럼 눈을 가리막게 뜨고 말했어요. 나는 귀신을 본 거야. 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야, 이 세상에 귀신 없다니까?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쳐. 귀신이 저녁 6시 30분 정도에 나타나겠니? 너는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귀신 못 봤어? 귀신은 보통 한밤중에 나타나. 네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귀신! 내가 고집을 부리자 형은 짜증을 내며 내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황동호, 내가 이번에 정교회장 선거 나가는 것은 너도 알지? 형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물었어요. 당연히 알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형이 정교회장이 되면 나는 정교회장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너도 봤지?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두 화분 깬 범인을 잡자고 뚱뚱 뭉쳤잖아. 알아. 내가 화분 깬 범인을 잡으면 정교회장이 확실히 될 수 있어. 일을 잘 해결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면 모두들 나를 정교회장으로 뽑을 테니까. 형이 잘 생각해봤는데 너네 선생님이 일찍 학교에 오셨다가 발바닥을 다치셨어. 그렇다면 화분은 전날 밤에 깨진 거야. 너도 생각해봐. 밤이 아니라 낮에 깨졌다면 아이들이 봤을 테고,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그걸 알렸을 거야. 그러면 깨진 화분은 당장 치워졌을 테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형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화분은 밤에 깨진 거야. 설마 네가 깬 건 아니지? 아니야. 나는 팔짝 뛰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나요? 내가 화분을 깨뜨렸으면 황동호가 아니라 황동호야.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그래. 나는 동호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네가 봤던 그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봐. 나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따각 발자국 소리를 내며 걸어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가물가물 거렸어요. 꼭 안개 속에 폭 쌓인 것처럼요. 정신 집중! 형이 두 손으로 내 머리 양쪽을 잡았어요. 그러자 번갯불이 번쩍 할 때 드러나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뒤통수가 반짝반짝했어. 나는 형에게 말했어요. 대머리야? 형이 물었어요. 나는 다시 골똘히 생각했어요. 대머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번갯불에 머리가 반짝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반짝반짝했어. 반짝반짝하니까 대머리지. 형은 힘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대머리니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야. 그치? 아이들 중에는 대머리가 없으니까 형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뚱뚱했어? 잘 모르겠어. 아이, 잘 생각해봐. 나는 다시 집중하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를 떠올렸어요. 그냥 이 정도? 나는 두 팔을 옆으로 조금 벌리며 말했어요. 뚱뚱하네. 그럼 뚱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사람이군. 키는? 이 정도인가? 나는 한쪽 팔을 쭉 뻗어 보였어요. 뒷머리가 대머리에 뚱뚱하고 키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선생님 중에 있나? 형은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동우야. 한참 후에 형이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지킴이 할아버지 같아. 지킴이 할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머리 양옆으로는 숱이 엄청 많은데 이마부터 뒤까지는 시원한 대머리거든요. 거기에다 약간 뚱뚱한 몸집이기도 해요. 나는 한쪽 팔을 다시 쭉 뻗어봤어요. 맞아요. 키도 딱 이만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고 모른 척 그냥 줄 리가 없어요. 만약 깨트렸으면 깨끗하게 치웠을 거예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운동장이나 복도에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아니야.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뜨렸다면 다 치웠을 거야. 나도 지킴이 할아버지 성격을 잘 알아. 하지만 황동호, 이건 다른 때와는 달라. 뭐가? 화분을 깨뜨렸는데 치우지 않고 그냥 두는 거는 어른들이 그럴까? 아이들이 그럴까? 당연히 아이들. 어른들은 혹시라도 누가 다칠까봐 치워. 맞아. 그래서 지킴이 할아버지는 깨진 화분을 치우지 않은 거야.
아이들이 한 짓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형 말이 알듯말듯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킴이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지킴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나한테도 잘해주고요. 나는 형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단 하루 만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소문을 낸 사람은 형이었어요. 내가 소문냈다는 말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형은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어요. 나는 형에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형은 지킴이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뜨렸다는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깨진 화분을 그냥 두고 갔다는 말을 믿으라고? 누구도 순순히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 화분을 깨뜨렸다고 해도 지킴이 할아버지는 깨진 화분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치웠을 거야.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참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지킴이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지킴이 할아버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지킴이 할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면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혹시라도 지킴이 할아버지와 마주칠까봐 피해서 다녔어요. 어쩐지 미안했거든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뜨린 범인이라는 소문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들 단톡방에서도 지킴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는데 미니 엄마가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냈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을 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지킴이 할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분은 이미 깨졌으니 도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깨진 화분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세요. 진짜 범인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테니 반성하도록 하고 모두 조심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이 지킴이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아이들이 슬슬 달라졌어요. 화분을 깬 범인을 잡는 대신 처음 소문낸 아이가 누군지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 말도 급식실에서 처음 나왔어요. 아이들이 이번에는 처음 소문낸 아이를 찾자고 똘똘 뭉쳤어요. 넌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이들은 서로에게 물어보며 처음 소문을 낸 범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6학년 교실에서 그 소문이 처음 나온 것을 알아냈어요. 형은 당황해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꼭 먹는 형이 밥도 먹기 싫다고 했어요. 밥 속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뇌가 팍팍 돌아간다면서 형은 밥을 뇌 기름이라고 부르는데 형이 뇌 기름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우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아하, 정교회장 선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걱정하지 마. 정교회장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상관없어. 엄마가 형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황동우 잠깐 내 방으로 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형이 불렀어요. 형은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 밖을 살피더니 문을 꼭 닫고 잠그기까지 했어요. 형이 문을 잠그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내가 소문냈다는 걸 아이들이 곧 알게 될 거야. 형 얼굴은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그럼 어떡해?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발바닥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우리 선생님도 지킴이 할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형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황동우, 네가 증인이 되어줘. 형이 내 양쪽 팔에 힘주어 잡았어요. 얼마나 힘주어 잡았는지 팔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했어요. 증인이 뭐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 네가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 깨는 걸 봤다고 교장 선생님에게 말해.
네가 증인이 되면 내가 헛소문을 내지 않은 게 되는 거야. 제발. 형이 간절한 눈으로 나를 봤어요. 나는 너무 놀라 입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형 부탁이지만 어떻게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고 거짓말하나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깨는 거 못 봤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무리 형 말이지만 그건 들어줄 수 없어요. 황동우, 네가 증인이 되어주면 나는 화분을 깬 범인을 잡은 아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규회장도 될 수 있어. 정규회장 하지 마. 거짓말을 해서 정규회장이 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황동우, 형이 아래 입술을 지그시 물었어요. 싫다고. 제발. 나는 거짓말하는 증인 되기 싫다고. 나는 힘줘어 말했어요. 형이 지그시 깨문 입술을 확 깨물었어요. 입술이 살짝 피가 비쳤어요. 네가 그날 지킴이 할아버지를 복도에서 본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지킴이 할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았어. 형이 자꾸 지킴이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이 말은 사실이에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맞아.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황동호, 형 좀 도와줘. 만약 내가 헛소문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는 거짓말쟁이로 몰려서 정규회장이 못 돼. 상관없어. 그래 좋아. 내가 정규회장이 안 되어도 너는 상관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도 곤란해져. 왜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나오냐고요? 헛소문을 낸 아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하겠니? 전교생이 모두 자기네 집에 가서 내 얘기를 할 테고 엄마 아빠도 덩달아 나와 함께 유명해지는 거야. 안 좋은 거로 유명해지는 거지. 형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형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모두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형 말대로 엄마 아빠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거짓말쟁이 아들의 엄마 아빠라고 수군댈 텐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증인할 거지? 형이 물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형 말대로 증인이 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교장실에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과 지킴이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옆에는 형 담임 선생님과 형이 앉아 있고요. 동우 너도 앉아. 선생님은 지킴이 할아버지 옆에 앉고 나를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나는 형을 힐끗 바라봤어요. 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깟 화분 2개 깨진 거 큰일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비싼 난 화분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화분을 깨트릴 수도 있고 오 선생님이 다치기는 했지만 화분 깬 범인 잡는다고 소동을 벌일 일도 아니고 해서 오 선생님도 그러자고 했고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쨌거나 화분을 복도 중간에 내놓은 내 잘못이 제일 크지요. 손님 맞이로 그랬는데요. 참,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모님들까지 SNS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황동우도 헛소문을 낸 게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아이를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킴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교장 선생님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앉아 계시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굳이 오셔서 황동우 말을 들어보겠다고 하셔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에 지킴이 할아버지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동우,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서 얘기해도 된단다.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황동우가 그러는데 황동우, 네가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화분을 깨트리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교장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형이 내 말을 지그시 밟았어요. 대답하라는 뜻일 거예요. 정말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요. 예, 나는 들릴 듯 말 듯 대답했어요. 차마 지킴이 할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는데 콧날이 시큰해졌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상했어요. 나는 나오려는 눈물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았어요. 어떻게 본 건지 말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자꾸 더듬어졌어요. 나는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형이 또 내 말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던 날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하도 졸려서 화장실에서 잠을 잤거든요. 화장실에서 잤다는 말에 모두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졸리면 그럴 수도 있지. 비대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깜깜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 나는 말을 멈췄어요. 앞에 내가 있었니? 지킴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나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이라고 여겼어요. 내가 화분을 깨트리고 있었니? 지킴이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무슨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손을 내저으는 순간 형이 또 내 발을 밟았어요.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칠 전 비 내리는 날 저녁에 제가 학교를 돌아다닌 거 맞습니다. 그때 지킴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와 형은 동시에 고개를 반짝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형 담임 선생님도 놀란 눈으로 지킴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지킴이실에 전기가 나가지 뭡니까? 아마 건물 안에도 정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하러 1층부터 4층까지 다녔지요. 교장 선생님, 이제 동호와 동우는 교실로 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 목소리는 아주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와 형은 교장실에서 나왔어요. 뜻밖이었어요. 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형 말대로 지킴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학교를 돌아다녔다고 해서 화분을 깬 것은 아니잖아요. 소문은 정말 빨랐어요. 증인하고 오는 거야?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호영이가 뛰어나오며 물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 눈을 끔뻑거리며 호영이를 바라봤어요. 6학년들이 그랬어. 또 형이 소문을 낸 거였어요. 진짜 네가 봤어? 민희는 졸졸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나도 몰라. 모르면서 어떻게 증인이야? 응? 어떻게 증인이야? 민희는 꼬치꼬치 물었어요. 귀찮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입냄새나! 나는 미니 입술을 손가락으로 꽉 잡았어요. 미니가 내 손가락에서 똥냄새가 난다면서 팔짝거리고 뛰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였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지킴이 할아버지를 애워싸고 무슨 말인가를 했어요. 나는 얼른 그곳을 지나쳐 오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화분을 깨셨다면서요? 3학년 황동우가 증인이었다면서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다 같이들 이것저것 한꺼번에 물어도 허허허 웃기만 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 깬 것을 동우가 소문내고, 동우 너는 증인을 섰다고? 민희 엄마가 초대해서 엄마들 단톡방에 들어가서 알았어. 정말 네가 본 거니? 보고 말한 거야?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뛰어나오며 물었어요. 응, 봤어. 엄마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정말? 그렇다니까. 나는 짜증까지 부렸어요. 가슴은 쿵쿵 뛰고 목 뒤가 화끈거렸어요. 어머, 지킴이 할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장학해놓고 애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 엄마는 휴대전화를 들고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단톡방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동호가 분명히 봤대요. 이런 문자겠지요.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졌어요. 똥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화장실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똥은 나오지 않았어요. 똥은 나오지 않는데 계속 배가 아팠어요. 내가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사이 엄마는 휴대전화를 계속했어요. 엄마! 나는 아픈 배를 움켜잡고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문자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만약 말이야.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거면 지킴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화분 2개 깼다고 경찰서에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된다면 난 정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글쎄다. 엄마는 문자를 보내느라고 바빠 대충 대답했어요. 경찰서에 잡혀가? 묻는데 콧날이 시큰했어요. 글쎄다. 화분 2개 깼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겠지?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말이다. 얼마 하지 않는 화분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겠지? 그 화분은 교장 선생님이 귀한 사람에게 선물 받아서 아주 아끼는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킴이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물건을 망가뜨리고 모른 척 한 거야. 만약 솔직히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엄마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찰서에 잡혀간다는 말인지 잡혀가지 않는다는 말인지 엄마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미니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니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았어요. 미니 삼촌이 경찰이거든요. 난 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가느냐고? 우리 삼촌한테 물어보고 전화해줄게. 미니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미니 전화를 기다리는데 초조했어요. 이번에는 오줌이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랫배가 빵빵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빵 하나를 훔치고도 잡혀갔대. 알았지? 미니 말을 듣는데 입 안에 침이 한순간 다 말라버렸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로 숨이 막혔어요. 미니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나는 화분 2개를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지 빵 하나를 훔쳤을 때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장발장이라는 장시성을 가진 아저씨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이야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요. 잠깐 전화 끊지 마. 그래서 지킴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대? 나도 잘 몰라. 우리 삼촌이 지금 무지하게 바쁘다면서 장발장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 아마 빵 하나보다는 화분 2개가 더 비쌀 테니까 잡혀갈 수도 있겠다. 미니가 말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경찰 아저씨와 나란히 걸어가는 지킴이 할아버지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내가 증인이었단 말을 했어요. 화분이 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신도 청소하다가 집에 있는 화분 몇 개 깼잖아. 그릇도 깨고 그뿐인가? 예전에 한 번은 텔레비전도 옮기다가 텔레비전까지 왕창 깨먹었지. 아빠가 밥을 먹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어머,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내가 깬 것은 우리 집 물건이고 우리 집 물건이고 남의 집 물건이고 잘 깨지는 물건은 누구나 깰 수 있다는 말이야. 그 화분은 엄청 비싼 거래. 비싸봤자 화분이지. 고려 청자나 조성 배자는 아니잖아. 아빠는 시큰둥했어요. 좋아, 당신 말대로 화분은 깨트릴 수가 있어. 그런데 깨트렸으면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뒀다가 동호 선생님 발바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찢어졌대. 엄마가 벌떡 일어나 한쪽 발을 의자 위로 올리고 발꿈치와 발가락 끝을 가리켰어요. 발바닥에서 피가 나긴 했지만 저만큼 찢어졌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랬대? 아이고야, 그 정도 다쳤으면 큰일이네. 여태 시큰둥하던 아빠가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 깨는 걸 봤고 오늘 증인이었단 말도 했어요. 동우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우가 앞장서서 밝혔대. 동우는 겁이 많고 게을러서 앞장서는 거 못하잖아. 반면에 우리 동우는 반장을 많이 해봐서 리더십도 있고 불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잖아. 내가 겁이 많고 게으른 건 사실이지만 엄마가 저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형한테는 우리 동우라고 하면서 왜 나는 그냥 동우라고만 부르나요? 아참, 동우야, 전교 회장 선거 언제니? 안 돼도 상관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일주일 뒤요. 묵묵히 밥만 먹고 있던 형이 들릴 듯 말 듯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밥을 몇 숟가락만 더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숟가락을 놓고 형을 따라갔어요. 형, 말해.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귀찮게 왜 자꾸 부르고 그래. 형이 짜증을 부렸어요. 지금 짜증이 나는 사람은 나인데 말이에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빵 하나를 훔치고 경찰서에 잡혀갔대. 그 말에 형이 고개를 휙 돌려 쳐다봤어요. 그래도 장발장은 진짜 빵을 훔치다 잡혀갔으니까 억울하진 않겠지만 지킴이 할아버지는 야, 황동호, 지킴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그날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돌아다녔다고 하잖아. 돌아다니다 어두워서 화분을 깨트릴 수도 있었어.
다른 말 하려거든 나가. 형은 나를 방에서 밀어냈어요. 나는 더 이상 대꾸도 못하고 형 방에서 나왔어요. 3일 동안 가슴이 뛰고 조마조마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를 만날까 봐서요. 어제는 일찍 학교에 갔는데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교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킴이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숨어있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매일 가슴이 뛰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가슴이 갑자기 터지는 일은 없겠죠?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신대.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말했어요. 나와 형은 동시에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만두신대? 아빠가 물었어요. 엄마들 단톡방에서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 창피해서 더는 학교에 나오기 힘들겠지. 나라도 창피하겠다. 엄마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참 이상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면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숨어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데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가슴 중간에서 자꾸 쏴쏴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동우 밥 먹지 말고 왜 울어?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도 당황했어요. 왜 울음이 터지는진 나도 모르겠어요. 설마 반찬이 하도 맛있어서 감동받아 우는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 있어? 눈물과 콧물이 식탁에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러는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진짜 말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식탁 밑에서 형 발이 내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나와 눈이 마주친 형은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왔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건가? 자꾸만 걱정이 됐어요. 끔찍한 꿈을 꾸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교문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를 따라 훌쩍거리고 울다가 잠에서 깼어요. 이미 날이 환히 밝아 있었어요. 이제 일어났니? 찬물로 세수를 시켜도 안 일어나더니 아유 동호 그 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은 학교 갔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정교회장 선거 준비한다고 새벽에 나갔지. 하나는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하나는 지나치게 게으르니 원. 둘이 반반 섞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가방을 메고 털레털레 집에서 나왔어요.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어요. 내가 증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요. 교문 앞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재빨리 교문을 통과했어요. 그때였어요. 황동우 왔구나. 뒤통수로 지킴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니? 걸어가렴. 제자리에 선 채로 지킴이 할아버지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거짓말을 해서 지킴이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아주 나쁜 아이예요. 그런데 지킴이 할아버지는 나를 걱정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몇 걸음 가다가 나는 뒤돌아봤어요. 진짜 학교 그만두세요?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왜 웃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서 들어가라. 지킴이 할아버지가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래. 왜 그러니?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할아버지는 제가 안 미우세요? 내가 지킴이 할아버지라면 미워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거예요. 말을 걸기는커녕 뒤통수에 대고 눈을 흘길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요. 아니 내가 황동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건 동우 너도 알고 있잖니. 이러다가 담임선생님께 정말 혼쭐 나겠다. 어서 들어가렴. 지킴이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나는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보며 지킴이 할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운동장 청소도 하고 무척 바빠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지킴이 할아버지 곁에 가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지킴이 할아버지는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킴이 할아버지 뒤에서 자기들끼리 기숙말을 하면서 슬슬 피해갔어요. 거짓말쟁이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면 정직한 지킴이가 올 거야. 호영이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나는 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소리쳤어요. 형은 영문을 몰라 눈을 끔뻑거렸어요. 너 지금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했냐? 형이 한참 뒤에 정신이 든 듯 물었어요. 그래, 욕했다, 이 나쁜 놈아.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형은 눈을 부릅뜨고 내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머리에서 쿵 소리가 났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진짜 짜증나. 형 가방을 거실에 내던지고 양말을 벗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 형은 발로 거실 바닥을 구르며 겁을 줬어요. 그런데 가만. 형은 한쪽 발등에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번에 빨갛게 부어올랐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날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붓기만 한 게 아니라 다쳐서 피도 났나 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어요. 시장 바구니가 꽉 차 있었어요. 우리 동우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선거운동하라고 고기 사왔지. 엄마가 시장 바구니를 흔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황동우, 그 양말은 버려야 하겠던데 신고 갔니? 빨긴 빨았는데 피가 안 지워지더라고. 양말이 흰색인데 표도 많이 나고 보기 싫어. 그냥 버려. 엄마가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형은 돌돌만 양말을 쓰레기통으로 던졌어요. 꼬린, 정확했어요. 나는 형 발에 앉은 딱지를 바라봤어요. 형이 슬슬 돌아섰어요. 언제 다친 거야? 왜 다친 거야? 난 형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얄밉고 미운 형이지만 형이 많이 다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나요? 넌 몰라도 돼. 형이 잘라 말했어요. 피도 났나 보네. 많이 아팠어? 몰라도 된다니까. 형은 내던졌던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주방으로 갔어요. 엄마, 형 발 언제 다친 거야? 며칠 되었지. 회장 선거 준비를 한다고 학교에서 늦게 온 날이었으니까. 오다가 길에서 넘어졌다는데 피가 나서 얼마나 놀랬는지 비까지 쫄딱 맞고 다쳐서 왔으니 어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후들거리네. 엄마는 고개를 큰 그릇에 옮겨 담으며 말했어요. 비를 쫄딱 맞고 왔다고요? 그러면 바로 그날이네요.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요. 그날 형은 발등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고 대답했어요.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할 형인데 얼버무리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말이에요. 흙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색단물 바구니를 향해 날아가던 양말 있잖아요. 어디서 넘어졌기에 흙이 그렇게도 많이 묻어 있었을까요? 엄마, 형이 어디에서 넘어졌다는데? 글쎄다. 그건 잘 모르겠다. 형한테 직접 물어봐. 나는 형 방으로 갔어요. 형은 나를 실컷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넘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며? 어디에서 넘어진 거야? 그게 왜 궁금해? 넌 몰라도 돼. 형은 새삼스럽게 대답했어요. 내 방으로 와서 침대에 벌렁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형이 화분을 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럴 리가.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다음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날 화분이 깨지던 그날 형은 학교에서 늦게 나왔다고 했어. 그런데 그날 발은 다쳐서 온 거지? 발등에서 피가 났고 양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 나는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형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나는 다시 형 방으로 갔어요. 형은 연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 회장 선거 때 연설할 내용인가 봐요. 형! 나는 한참 동안 형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어요. 형이 힐끗 돌아봤어요. 혹시 형이 화분을 깼느냐고 묻고 싶은데 그 말은 목구멍 안에서 뱅뱅 돌뿐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형이 범인이 아니라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무슨 말하려고 그래. 방해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하고 나가. 형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좋아, 말할게, 형. 그 발등 말이야.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 화분이 깨지면서 다친 거 아니야? 용감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어요. 누가 그래? 형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니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수사를 치며 내 방으로 도망갔어요. 저렇게 화를 벌컥 내는 걸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얼마 뒤 형이 내 방으로 왔어요. 형 얼굴이 아주 심각했어요. 황동호. 형은 침대에 걸터 앉아 진지하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일 모레 정교회장 선거일이야. 좋아. 그깟 회장은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 그것뿐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로 증인을 선 아이가 되는 거야. 비밀을 지켜. 형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형이 진짜 화분께 범인이야? 목소리도 달달 떨렸어요. 범인이냐고! 그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서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서 깨진 화분을 치우고 어쩌고 할 정신이 없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치우고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어. 동호, 너네 선생님이 다치지만 않으셨어도 그랬을 거야. 피가 쏟아질 정도로 다치지만 않으셨어도 그랬을 거라고. 형이 아린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네가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형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형이 내 방에서 나가고 나는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장실 앞을 10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해. 머리 오른쪽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말하지 마.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형도 너도 다 곤란해져. 특히 너는 거짓말을 한 증인으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 거야. 머리 왼쪽에서 누군가도 말했어요. 나는 쉬는 시간마다 교장실 앞으로 갔어요. 미니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급식실로 갔을 때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교장실에 갔어요. 나는 굳은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얼른 교장실 문을 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떨려서 인사가 잘못 나왔어요. 3학년 황동욱 군 무슨 일이지? 교장선생님은 호두알을 굴리며 물었어요. 달가닥 호두알 부딪히는 소리에도 가슴이 떨렸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요.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니? 돈이요. 제 저금통을 턴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설날이나 추석 때는 물론이고 용돈을 쓰고 나면 차곡차곡 모은 돈이에요. 돈인 건 알겠는데 네가 차곡차곡 모은 돈을 왜 가지고 왔니? 교장 선생님은 오두알 굴리는 것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화분값이에요. 화분값이란 말에 교장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화분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들었어요. 이 돈으로 화분값이 될지 어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받으시고 지킴이 할아버지를 학교에 계속 계시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나오면 어깨가 흔들렸어요. 지킴이 할아버지를 학교에 계속 계시게 해달라고?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신다고 하든?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이건 또 무슨 소리래요? 나는 놀라서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말이다, 황동호야. 네가 화분값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가 화분을 깬 범인이라는 뜻이냐?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로 증인이 된 것은 맞아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야단치고 싶으면 야단치세요. 저는 야단 맞아도 싸요. 그런데요, 교장 선생님, 다른 것은 그만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킴이 할아버지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범인이 누구냐, 이러고 묻지는 마세요. 진짜로 말 못해요. 말 못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 가자 이러면 경찰서에 갈게요. 경찰서에 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단다. 알았다. 묻지 않으마. 네가 화분값까지 가지고 왔으니 기특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말이다. 나는 지킴이 할아버지가 화분을 깬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다. 네가 교장실에서 증인이 되던 날
너와 황동우가 교실로 가고 나서 지킴이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거든. 밤에 황급하게 중앙 현관을 나가는 누군가를 봤다고 하시더라. 한쪽 다리를 쩔뚝거렸다는 말씀도 하셨어. 만약 화분이 깨진 걸 알았더라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치웠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더라. 교장 선생님 말을 듣는데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얼음이 된 듯 말이에요. 지킴이 할아버지는 황급하게 중앙 현관을 나간 아이가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 화분값은 받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장실에서 나왔어요. 지킴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니 하늘을 날아가듯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였어요. 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스피커에서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떠들던 아이들이 모두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해주려고 해요. 화분 깨진 사건 말이에요. 지금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사이에는 지킴이 할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No, no, 아닙니다. 그러면 범인이 누구냐? 교장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내가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것을 말하려나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를 증인으로 만든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형이 범인이라는 것은 금세 밝혀질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나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형에게 조금 미안해졌어요. 곧 정교회장 선거인데 범인이 누군지는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하지만 범인이 화분값을 가지고 왔으니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화분 주인인 내가 용서했으니 학생 여러분도 용서해 주도록 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금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화분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그럼 이만. 나는 당장 교장실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 목을 껴안고 고맙다고 인사를 100번쯤 하고 싶었어요. 5교시 수업증이 올리기 직전 형이 우리 반으로 왔어요. 형은 나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동우 너 알아? 형이 물었어요.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화분값을 교장 선생님께 드렸어. 그리고 내가 거짓말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어. 내가 화분을 깬 범인이란 말도 했어? 형이 주변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아니 그 말은 안 했어. 곤란하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묻지 말아달라고 교장 선생님께 부탁했어. 형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나도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형! 나는 뒤돌아서는 형을 불렀어요. 사실은 있지. 지킴이 할아버지가 형을 봤대. 황급하게 중앙 현관을 나가는 모습을, 쩔뚝거리는 모습도. 하지만 얼굴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까지는 해주시지 않았거든. 아 몰라. 형이 두 손으로 머리를 마구 헝클이며 돌아섰어요. 형! 나는 다시 형을 불러 세웠어요. 내 돈은 갚지 않아도 돼. 화분값을 낸 돈 말이야. 내 전 재산이라서 지금은 땡전한부 없는 거 거지지만 상관없어. 안 갚아도 돼. 이건 진심이에요. 형은 아주 일찍 집으로 왔어요. 내일이 전교회장 선거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은 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 엄마가 놀라워했어요. 엄마, 갑자기 전교회장 하기 싫어졌어요. 전교회장 해봤자 시간만 뺏기고 공부에 방해만 되죠. 뭐 제가 전교회장 안 해도 괜찮죠? 좀 서운하긴 하지만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런다면 할 수 없지? 엄마 얼굴에 서운한 표가 역력했어요. 형은 내 손목을 끌고 방으로 갔어요. 너 지킴이 할아버지랑 친하지? 지킴이 할아버지 전화번호 알아? 나는 휴대전화에서 지킴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찾아 형에게 줬어요. 그리고 형 방에서 나오는데요. 거실로 들어온 햇살이 아주 밝고 따뜻했어요. 곧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꽃이 활짝 피는 진짜 봄이 오려나 봐요. 돈 한 푼 없는 거지이지만 최고로 부자가 된 것 같아요.